네, 이제 마지막 시간 저희 1시간 남겨두고 있고요. 제가 24형 풀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세상에 밥 먹기에도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아가야 식사 맛있게 했나요? 안녕. 자, 24형 그러면 저랑 함께 문제 풀이해 보시면서 자, 어떤 부분을 내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4유형이고요. 1번 화재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자, 자동담보 물건에 대한 설명이죠. 자, 자동담보 물건은 누가 봐도 내 거라고 표시가 나는 어떤 그 건물의 부착물이라든지 부속물들이 해당이 되고요. 보시면 3번 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또는 그 담이라든지 곳간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창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 설계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2번에 있는 귀금속, 보석, 골동품, 통화, 유가증권 그리고 인지, 우표 등은 명기 물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권에 기재를 해야지만 보험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는 비용손해가 아닌 것은 비용손해 5가지를 외울 때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나머지 4개의 비용손해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이유는 보험가입 금액 이내에서 재산손해액의 10%를 보상한다라는 단서가 있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네, 따로 분류해서 외워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잔존물 제거 비용과 나머지 손해방지 비용, 대입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은 네,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는 비용 손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아닌 것은 2번 잔존물 제거 비용이고요. 화재보험 물건 중 공장 물건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뭐 공장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광업 소소 작업 공장. 네, 이거 할 때는 소소 이렇게 써놓고 하세요. 자, 광업 소근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장 건물. 또 공장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장, 발전소 근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 발전소, 네, 공장 물건이 되겠습니다. 화물 보관 목적으로 쓰이는 창고업자 건물은 네, 일반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네요. 도난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도난보험 하면 우리가 뭐죠? 30일 이내에 발견 못한 손해, 72시간 비오던 사이에 발생한 손해, 또 보관 장소를 옮겨서 발생한 손해.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동산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는 보상합니다. 보관 장소를 72시간 비오던 사이에 생긴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탁물의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 네,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상하죠. 그랬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레저 종합보험의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으로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태골수, 군악스 이렇게 외워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통에서는 어떻게 외워야 되죠? 구운적이라고 외우셔야 되죠. 자, 그러면 기간보험에 해당되는 거 기태골수 네, 2개네요. 그러면 구간보험을 볼까요? 군악스 네, 1번에 바르게 짝지어져 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계약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계약 취소 사항은 네, 완전 판매 3대 기본 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는 회사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규칙 사유가 회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가지 해당되는 것은 뭐다? 자청약 또는 청자, 청부, 약설이다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취소는 얼마 동안에 할 수 있다? 네,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네, 취소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다. 네, 취소할 수 있네요. 자, 3번 보험 가입 후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뭐죠?
고객의 의무 중에서 통지 의무에 해당이 되죠. 통지 의무이기 때문에 얘는 취소가 아니라 만약에 변경한 경우 통지를 안 했더라도 무슨 사유가 된다? 해지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약간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다. 네, 약설에 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해지 사유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한도로 지급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가지 50ml를 외워주라고 말씀드렸고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 신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이나 배상 책임에 관련된 것들은 7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신체 손해 보험금은 5영업일이 아니라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요. 재산과 배상 손해는 며칠이죠? 네. 7일 이내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에 대해 납입 최고 기간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며칠간, 통상 며칠간 하죠? 네, 납입 최고는 14일 정도 하게 됩니다. 기간은, 네, 자, 14일 정도고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에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인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장기손해보험의 갱신형 보험이란 보장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주기별로 변경이 되는 보험이다라고 했는데 보장 내용이라기보다 갱신이라는 것은 보험료, 네, 해당 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이다라고 해야겠죠. 저축성 보험이란 해지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한 상품을 말한다. 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보다 네,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3번 지문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좀 해봅니다만은. 자, 9번.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활 후 회사의 책임 개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책임 개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계약 부활 시에는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한다라고 했는데 연체보험료에다가 연체이자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고지 의무는 새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오케이 승낙 인수하겠어요 라고 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보험료만 납입했다고 해서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에 계약자 날릴 의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가능합니다. 자, 그럼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적격 요건으로 알맞은 것은 가이 1805를 기억하시고 자,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입기간은 몇 년이죠? 네,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성별 연령 제한 없다. 네, 2번이 맞았군요. 연금 지급 기한은 15년 이상이어야 된다.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연금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세제 적격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뭐 3년 안에 내가 다 받아갈 거야. 그러면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년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 몇 년이다? 5년 이상 네, 수령해야 하고요. 연금 지급은 몇 세부터? 55세부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금 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은 그랬네요. 이거는 여러분 1, 2, 3번은 다 그냥 보지 마세요. 4번이 그냥 답이에요. 이 문항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 종합소득에서 합산과세가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딱 머릿속에다가 한 3-4번 읽어보셔요. 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네, 이런 거 합산하지 않고요. 인출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하여 이것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 외 금액,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 문장 그대로 외우셔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액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되더라 라고. 정답은 몇 번이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험계약과 적금, 예금 이런 식으로 신탁계약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나 복권기금 운용은 형태가 운용 방법의 형태가 해당되지 않는다. 자,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을 내가 못 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복권기금 운영이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컨틴전시 보험 있죠? 컨틴전시 보험의 경우 복권보험이 또 답이에요.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게 답이다라는 거죠. 자동차 보험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적립된 보험료는 직간접적으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산업자금 조성에 기여한다. 네, 그렇다라고 했고요. 자, 옳은 것이니까 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보상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기능을 한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다.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없으나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고 예방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무사고 등급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시면 그래서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도 존재하고 보험료 할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다는 틀렸네요. 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안전과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 면제되어 보험가입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네, 특례 미적용 사고 같은 것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다른 말로 공소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죠. 맞는 것은 가나라. 네,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동차 보험의 임의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보험을 말하죠. 그래서 대인 1과 대물 2천 이상은 의무보험에 해당되고 그 외 나머지 대인 2,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자기 자동차 상해 뭐 이러한 것들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이런 모든 것들은 종합보험에 해당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의무보험은 의무화되어 있고 가입 강제화되어 있고 해지권이 제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수를 거절할 수가 없다. 웬만한 경우에는. 그러나 임의보험은 해지도 가능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거절할 수도 있다.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종합보험, 임의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특례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하더라라는 거. 자, 이런 정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여부를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 관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의 경우 보험가입 금액 전액이 보상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자동 복원된다라고 했는데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자동 복원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손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인배상 2는 책임보험 1의 초과 손해분을 보상한다. 네, 대인 1에서는 사망 1억 5천, 후유장애 3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 이거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치었는데 4억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1억 5천은 대인 1에서 하겠지만 나머지 2억 5천은 대인 2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기 차량 손해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학습하면서 우리 좀 느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기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및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차종 구분 중에서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현금 수종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죠. 네, 특수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 일반 그냥 차에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뭔가 좀 구조 변경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수동차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이동 진료차, 이동 도서관차, 체열차 이러한 것들은 네, 특수 차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청소차, 살수자동차, 분뇨자동차는 이거 말할 때마다 좀 그러긴 하지만 네, 얘네 셋은 똥물스에 해당돼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A와 B가 사고로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A에게 지급할 대인 배상 보험금은 얼마냐라고 했네요. 요러한 게 나오면 자, 대인 배상에서는 과실상계가 되더라. 일단 네, 그래서 과실을 여기에다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과실상계 하고 나서 만약에 치료관계비에 미달이 됐다라고 하면 어때요? 치료비와 간병비는 보상을 해줘라. 이 두 가지 단서를 기억을 하셔요. 자, 일단은 과실상계 해볼게요. 손해액이 얼마 나왔대요? 100만 원이 나왔는데 과실이 90%예요. 그럼 90% 과실상계하고 나면 이 피해자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원래 얼마죠? 10만 원이 남죠. 자, 10만 원이 남는데 치료비 30만 원 그리고 간병비 1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얘네는 보상을 해줘라. 치료비랑 간병비는 최소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과실이 크더라도. 그래서 두 개 합산하니까 얼마죠?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보상 내용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나라에서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거라 그랬죠. 뺑소니차, 무보험차, 도난 차량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상받을 수 없다 할 때 보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인원으로 보상 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그것이 아니라 네, 대인원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해야겠죠. 2번 무보험 뺑소니차 사고 피해자 보상 외에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의 사업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10개 손해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요. 2000몇 년이더라? 2015년인가? 2005년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좀 이따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려야겠네요. 교재에 나와요. 2005년, 2015년인가 아무튼 그때 이전에 사고다 그러면 그것은 2년인데 그건 굳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셔요.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는 몇 년이다?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8번부터는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8번은 하나의 4점짜리 문항이니까 꼭 맞추셔야 된다. 자, 보험 청약서 등의 보험계약 자료를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계약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 자료의 교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능해요.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험계약 자료는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죠.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재생하는 방법, 그리고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에 대한 방법 등 이러한 것들을 안내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절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따로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보험료 영수제도와 관련하여 맞는 설명은 그랬네요.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는 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수납이 원칙이에요. 해외에서 보험금을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현지 관례에 따릅니다. 국내 관례에 따르지 않아요. 또 피가계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표와 선일자 수표와 은행 도움으로 받을 수 있으나 1월 내에 결제되는 것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계성 보험, 개인 보험은 이 두 가지 받아주지 않고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죠. 손해보험의 가계성 보험이란 개인을
개인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 수표로 수납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보험료를 받은 은행 도어음은 2월이 경과하면 부도 처리하여야 하며 이자 수취 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2월이 아니라 1월이 경과하면 부도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받은 선일자 수표는 취득일로부터 몇 월 내? 1월 내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경유 처리를 한 경우 제재금 한도액은 얼마냐? 자, 경유 처리 얼마예요? 네, 제재금 특무, 승장 세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는 3천이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원 제재금이 발생된다. 특무, 승장 얘네만 3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상호협정 제재금 외울 때에는 특무, 승장은 3천이라 외우면서 승환계약은 건당 100만 원, 최고 3천. 특별이익은 제공은 3천, 이익은 약속은 1,000. 이렇게 꼭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자, 21번. 다음 중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행위. 오히려 계약자를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해지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꼭 안내를 해야 되는 사항이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금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다. 그렇게 해서 보험계약을 모집한다. 당연히 모집질서 위반에 해당이 되겠고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 이것 또한 금지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도 여러분 주교재에 보면 금지행위를 쫙 규정을 해놨어요. 그거를 딱 읽어보시면 아마 이거는 한 번에 더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직 이거 모르시는 분은 꼭 주교재에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의 모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모집과 관련된 틀린 설명.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모집이라고 한다. 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에 등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외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내부기관, 외부기관 할 때. 자, 현행보험법상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설계사나 중개사에 의해 수행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대리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개는 설계사도 중개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건 누구만 가능해요? 중개사만 가능해요. 왜? 설계사는 회사에 소속돼서 계약 체결을 중개할 거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차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 23번 보겠습니다.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제 목이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물 한 모금 마시고 같이 하시게요. 죄송해요. 자, 교차 모집이라는 것은 생명과 손해보험 상품을 둘 다 모집할 수 있는 걸 제가 그 교차 모집이라고 말씀드렸고, 생명과 재산보험도 같이 교차 모집할 수 있고, 손해와 재산보험도 같이 교차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생명과 생명 불가능하고요. 손해와 손해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이 들어갔다 그러면 틀립니다. 교차 모집 설계사는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될 의무가 없다? 당연히 등록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맞는 건지 알겠다. 모집을 위탁받은 2개의 보험회사 중에 1개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손해보험 모집을 하려는 생명보험 설계사는 손해보험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네, 맞죠? 당연히 손해보험 시험 봐서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증 취득하고 생명보험 상품을 모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보험 또 설계사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격을 갖추셔야지만 우리가 교차 모집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방카슈랑스 제도와 함께 2003년 8월에 도입되었다라고 하는데 2008년 8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못 외우셔도 돼요. 그러나 이거 내용 보시면 정답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24번.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손해보험 설계사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네요. 그럼 131, 설계사는 131이라 써놓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대리점이다 그러면 241을 기억하셔야겠죠. 자, A는 3년 전 1년 이상 법인보험 대리점 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리점과 설계사는 중복으로 이렇게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B는 2년 전에 손해보험 중개사로 1년 이상 영업한 적이 있다라고 했네요. 네, 3년 이내 1년 경력이니까 가능하죠. C는 최근 2년 동안 생명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다라고 했는데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자,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해서 네,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손해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어야 돼요. D는 1년 전에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재산보험 설계사 한 과목만 합격해가지고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갈게요. 자,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요건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신청 또는 선발 당시에 보험 설계사 및 법인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그랬는데 네,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전속도 해당될 수가 없어요. 법인 비전속은 안 되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2년 이상 설계사로 소속될 것, 근속 연수는 몇 년이다? 3년이다. 불안전 판매 건수는 0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손해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그랬는데 손해율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유지율과 소득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유는 우리가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기보험의 형태, 장기손해보험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손해율이라는 것은 이 고객이 보상을 얼마나,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이걸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손해율을 보진 않아요. 다만 이 계약이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설계사가 완전 판매를 지향하고 있구나. 얘는 완전 판매를 하고 있어. 고객 관리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율을 보지 않고 유지율, 실적, 네, 이런 소득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포상 같은 거 있나요? 포상 없죠. 명예직이에요. 그리고 법정 의무가 면제되지도 않아요. 다만 로고, 우수인증 로고가 있거든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언론 홍보 같은 거를 통해서 인지도의 제고, 네,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6번 보시면 실손보상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실손이라는 건 뭐죠? 네,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해야겠죠. 더불어 비례보상도 같이 따라 나와야겠죠. 또 이득금지 원칙도 같이 따라서 머릿속에서 연상이 팍팍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납부받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실손보상의 원칙이 아니죠. 보험료가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죠? 급부, 반대급부,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다?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보험료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일치해야 된다. 자, 계약자가 납부하는 순보험료, 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원칙이죠? 수지가 맞아야 된다. 네, 수지상등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관점이에요? 회사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수지상등의 원칙은 회사 관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손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자, 보험사고 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것이 실손보상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가 아니죠. 네. 가액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의 비율로, 그리고 실제 손해를, 그 중에서도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곳 이상의 똑같은 보험 목적, 이 하나의 보험 목적, 1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뭐 A사, B사, C사 이렇게 여러 군데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억짜리에다가 3억, 5억, 뭐 4억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이 8억에 12억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합이 큰 것이 가입 금액의 합이라고 해야 돼요. 가입 금액의 합이 가액보다 큰 걸 우리가 중복보험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과 일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틀린 거예요. 가입 금액의 합이 네, 가액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중복보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해 보험사고의 피보험 이익이 동일한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보험이다. 네, 하나의 보험 목적에 대해 수계약, 네, 수개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거다.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네, 초과 중복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체결됐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보험회사는 각각의 보험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이 그런 거라 했죠. 책임을 나누어서 지는 거. 그래서 1억짜리 건물에 1억이 다 타버려가 1억 손해가 났다. 그러면 A회사는 30%, B회사는 50%, C회사는 40%인데 이거를 총액 12억 분의 뭐 A회사다 그러면 3억, 12억 분의 3억. 거기에다가 보험 가액, 네, 1억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게 연대비례 보상이다라는 거죠. 자,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게 연대비례 보상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8번. 자,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왜? 보험을 계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됐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다. 얘는 금전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법해야 된다. 적법성. 그리고 또 장래 이익도 피보험 이익으로서 효력이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자, 피보험 이익 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도 있다. 그러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보험의 경우 생명이나 신체가 피보험 이익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가액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인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존재해요? 네, 손해보험법상 손해보험에서만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동일한 보험 목적에 피보험 이익도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음식점 TV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론 수업 시간에. 자, 도난보험을 음식점 TV에다가 도난보험 들어놓고 배상책임보험 들어놓고 이러면 어때요? 화재보험도 들 수 있죠. 화재 시에 TV가 불타면 보상받을 수 있죠. 그게 화재와 관련한 피보험 이익이에요. 도난보험, 누가 TV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도난보험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피보험 이익이 도난당했을 때 보험금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배상은 뭐예요? 누가 만지다가 감전됐거나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동일한 보험 목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보험이익도 존재하더라. 하나의 보험 목적물에 여러 가지 피보험이익이 존재가 가능하다. 이런 지문으로도 나와요. 똑같은 말이죠. 적법하지 않은 탈세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더라.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장래 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네, 확정성 그것도 기억하셔요.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유지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 이제 이렇게 보험료 구성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영, 순, 부 써놓으시고 자,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눠지더라.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와
유지비와 수금비가 해당되더라 라고 꼭 써놓고 시작하셔요. 자, 순보험료와 유지보험료라 그랬는데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요.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했는데 부, 신, 유, 수. 네, 그래서 여기도 틀렸네요.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순, 위, 저. 그래서 부가가 아니라 저축보험료다라는 거고.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순, 위, 저. 맞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보험료 구성도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보험사고 발생 시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게 위험보험료예요. 자, 저축보험료는 뭐예요?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계정으로서 한 곳에 딱 묶어놓는 거. 그래서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게 저축보험료예요. 부가보험료 중에 신계약비는 최초 신계약 시에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해서 비용 지출하는 거. 그래서 설계사 수당 같은 것들. 자, 유지비는 뭐예요? 유지비 또는 내근직 인건비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금비는 뭐예요? 보험료, 우리가 보험료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납부하잖아요. 그러한 계속 보험료 수금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경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네, 맞는 설명이죠. 일부 보험은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 네, 가액이 1억인데 한 4천만 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이런 경우 일부 보험이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로 실손 보상한다 라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좀 덜해졌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금액의 비율로 네,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자, 상해보험에서는 초과 중복 일부 보험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네. 사람과 관련한 보험에서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보험도 중복보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만 있어요? 가입 금액만 있는 거죠.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가입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네. 연대 책임지다. 연대 비례 보상이다. 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보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다. 네. 간주한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된다라고 그 문제 풀 때 그렇게 다 기술을 해드렸어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보험과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동의가 있어야지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동의가. 보험 목적물 중 무채재산도 양도가 가능하다. 네, 동산, 부동산, 유채재산, 무채재산 모두 양도가 가능하죠. 상속과 보험 목적의 양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유권까지 이전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요. 네,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32번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45번 떠올려야겠죠. 그리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가중처벌 기준은 몇 억이다?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 사기는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로 나뉘는데 경성사기는 좀 더 죄질이 나빠요. 고의적으로 편취하거나 그런 것들,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성사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경고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연성사기는 사고가 벌어진 김에 그 사고를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성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사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연기과장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 보험사기의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보험사고 발생 시 합법적인 보험금 청구액을 부당하게 과장 확대하는 보험사기를 경성사기라고 한다.
아니죠. 뭐라고 한다? 연성사기라고 한다. 연성사기. 그래서 연성사기는 기회사기라고도 하고 과장하는 사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연기과장으로 외우라.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그냥 자배법상에서 하는 거지 사기방지특별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문제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나 이득액 상당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중처벌도 되고 벌금도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3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 내용 중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맞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0.08 미만 시 벌점은 100점이다 라는 거고요. 음주운전 사망 시 20년 이상의 징역이다. 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어요. 그러면 삼취라고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이거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면허는 취소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3번 음주운전 2회 이상이다. 그러면 또 달라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고요. 벌금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주교제에 자세히 설명 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되시고요. 음주 측정을 불응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년간 면허 취득 불가가 아니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벌금으로는 500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주 측정은 오리, 음오리 이게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같이 한번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지 여기서는 맞는 답을 찾으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네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에 속하는 보험 종목에 해당되는 것은 뭐죠? 상질간 세 가지 있죠. 여기서부터는 재산보험이에요. 은행 대출 시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보증보험 해당 안 된다. 화재로 인한 타인의 주택 내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일본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질병보험 해당되죠. 일상생활 중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재물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죠. 네. 그래서 재산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네요. 자, 35번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뭘 준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에서 보장하는 정액보험급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술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일종은 얼마 3종짜리 수술은 수술금 얼마 이렇게 채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건 수술하더라도 각 수술금에 해당되는 수술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건이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손해보험회사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상품만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실손 플러스 정액상품 모두 가능하더라.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다수 가입한다. 그런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한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절차에서 우리가 뭘 설명해야 된다? 조회동의서를 진구해서 중복보험인지 중복가입되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비례보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라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 이내로 영위할 수 있죠. 보장성 보험으로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은. 그래서 기납입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적을 수 있어요. 재산보험의 특약의 형식으로 부과하여 영위할 수 있다. 질병사망은 질, 특, 2억, 그 다음에 80세, 보장성, 아이고.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질병사망은 특약으로만 개인당 1인당 2억 원 이내로 그리고 80세까지 보장성으로만 이렇게 외우셔라고. 그래서 여기 3번까지 맞았고요.
보험 만기는 90세 이하로 영위할 수 있다? 아니다. 80세까지 가능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재산보험의 보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해 사망 보험금은 정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네, 의료비가 아니면 다 정액이에요. 상해 입원 의료비는 실손 보상할 수 있다. 네,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은 장래 소득 상실분 및 위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러지 않죠. 정해진 사망 보험금은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네, 가입 금액에서 정해진 대로. 질병 사망 보험금은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다음에 상해보험 계약 중 계약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지 않는 경우네요. 그러면 무효가 아닌 것이죠. 유효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았네요.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연히 유효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무효다.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무효다.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무효다. 그래서 유효한 거는 뭐다? 네, 요거 1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39번. 상해사고의 요건 중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상해사고 요건 세 가지 뭐죠? 급, 우, 외죠. 그래서 급격하게 발생돼야 된다.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 외래에서 외부적으로 발생한 사고여야 된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연성이다. 보험사고의 핵심적인 요건으로서 원인 또는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우연히 벌어진 사고의 상태를 말한다. 뭐다? 우연성이다. 자, 외래성, 급격성. 외래에서 발생되고, 네, 급격히 발생돼야 된다. 추측성이라는 거는 없고요. 정답은 4번. 40번.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의 무력행사 보상하지 않아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보상 약정이 없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치료비 보상하지 않아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줘요. 또 뭐였죠? 중과실. 중과실은 어때요, 여러분? 상해보험에서는 중과실도 보상해준다라는 거죠. 잊으시면 안 돼요. 자, 41번.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기억해야 된다는 게 뭐라 그랬죠? 기간 중 발생돼야 되고 직접 결과로서 발생돼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한 상해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개시 전 해당 사항 없고요. 간접 결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개시 전이니까 안 되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여기는 간접이 들어가 틀렸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면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지급이 된다더라. 네,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후유장애 하면 두 가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것은 후유장애 보험금이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남는 장애는 아니지만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한시장애인 경우에는 그 해당 지급률의 20%를 지급할 것이다. 그래서 한시 520을 외우라 그랬습니다. 후유장애로 진단되는 것은 의사가 사고 발생 후 180일 되던 날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후유장애 등급별로 후유장애 장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 종교로 한시적으로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 5년 이상 지급되는 한시장애는 20% 해당 지급률의 20% 지급할 거다. 신체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맞죠? 후유장애 보험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연령하고는 상관없죠. 뭘 보겠어요? 장애 등급.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현재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느냐, 이 등급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장애 지급률을 본다는, 장애 등급을 본다는 거죠. 한시장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장애 지급률의 50%를 보험가입 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아니라 20%만 지급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 상해보험의 상해급수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상해급수 나오면 1, 2, 3급 떠올리세요. 1급 사무직, 2급 항공기 정비공, 3급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그러면 보험료 누가 제일 높아요? 네,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험료가 제일 비싸요. 사무직이 제일 저렴하죠. 만약에 이 등급이 변경됐어요. 제가 사무실에 일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그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어요. 택배 같은 거. 그럼 어때요? 급수 조정이 되면서 보험료도 차등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적용되겠죠. 그럼 책임 준비금을 새로 다시 산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상해 급수가 변경됐어요. 그거를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 나중에 해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급이 가장 높다? 아니다. 2급은 중간이다. 상해 급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아니다. 1, 2, 3급에 따라 다르더라. 상해 1급이 가장 높다? 아니다. 상해 1급이 가장 낮다. 상해 3급이 보험료는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상해 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회사가 잘못이잖아요. 이럴 때는 계약 대출 이율로 지급을 합니다. 계대리라고 외우세요. 자,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가지 5, 20 외우라. 아니야. 죄송해요. 왜 이래. 가지 50ml를 외우셔야 되죠. 네, 그래서 50% 지급한다. 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즉시 교부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신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먼 영업일, 3영업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통상 3영업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신체는 3영업일, 그리고 재산과 배상 책임은 7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더라. 그러나 통상 우리가 청구 서류를 상해보험이니까 접수하면 몇 영업일?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더라 라는 거죠. 45번.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냥 다 볼게요. 계속. 휴일 교통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휴일 교통상해보험은 기억하세요. 0시부터 24시, 종기는 24시예요.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0시부터 24시까지 맞게 돼 있네요. 자,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휴일에 포함되는 거는 뭐죠?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얘네들은 휴일 교통보험에 포함이 되고 휴일 교통상해보험 휴일에 해당이 되고 피보험자가 뭐 휴가를 간다. 휴가기간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체상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구약 뭐죠? 규약 단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일괄 관리가 가능하더라. 뭐죠? 이거 할 때는 1, 2, 3종으로 제가 구분해서 써놓고 1, 2, 3종 급, 법, 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구성원이 명확하고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 무슨 단계? 3종 규약단체더라. 자, 급여단체는 뭐예요? 1종에 해당되는 거.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 그러면 급여가 발생되니까 제가 1종 급여단체에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2종은 어때요? 비영리 법인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등의 5인 이상의 동업자 단체. 그러면 뭐예요? 2종 법정단체.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별단체라는 건 없습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통계청이죠. 현재는 7차다. 질병 이완 및 사망 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전염성 질환, 체질적 질환 또는 전신적 질환, 부위에 따른 국소질환, 발육질환, 손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WHO 공고 및 국제질병분류와 무관하게 질병사인 분류 체계가 운영된다? 아니다. WHO 공고 및 국제질병분류에 근거를 두고 질병사인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자,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실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질병비급여에서 보장하는 연간 통용 횟수는 총 180회를 한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B급여에서는 통원도 횟수로 제한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횟수가 몇 회다? 100회 한도다라는 거고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된다. 맞죠? B급여 의료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B급여는 몇 프로? 70% 보상하고 나머지 30%는 공제되더라. 그리고 최소 자기부담금 3만 원. 네, 이렇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공제되더라라는 거죠. 보험약관의 보험 종목 중 질병 비급여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상해 및 질병보험에서 신체 손해보험금은 보험금 청구 서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되나? 3영업일 이내. 간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치매로 인한 간병 상태, 습관성 양품으로 인한 중독 상태 보상 안 해요. 알코올성 치매 보상하지 않아요.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치과 의료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치과나 한방의원에서 발생하는 뭐 비급여 의료비 이런 것도 전혀 보상되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성 치과 질환 보상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50번까지 모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으로 해서 저와 함께하는 이번 3월 챌린지 온라인 교육 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또 만나 뵙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왜냐?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은 이번에 100% 합격할 거니까요. 지금처럼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날마다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시험 보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고요. 좋은 결과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제2의, 제3의 커리어를 획득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좀 더 풍족하고 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영위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네,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 화이팅! 아가야도 이제 안녕. 아가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어요.